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일요일 손상대TV의 애국 시청자들이 들려주는 지금의 대한민국 70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휴 70회가 됐습니다. 자, 답답한 내용들이 많은데 일요일 아침부터 고리타분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백선엽 장군까지 이념 논쟁으로 훼손하려는 민주당, 더 이상 국민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는 통합당 조경태 의원의 글입니다. 다가오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을 기린다는 말입니다. 호국 영령들의 헌신으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었고 수많은 역경에도 세계 인류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호국 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현충원은 1955년 국방부에서 6.25 전사자를 위한 국군 묘지관리소를 창설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대통령, 경찰, 공무원 등 공상자와 애국지사분들까지 안장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순국선열의 나라사랑 정신을 받들어 국가의 미래를 밝히고 국민 통합을 염원하는 결의의 성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호국 보훈의 달을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현충원을 이념 논쟁의 난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한 상징인 현충원에 친일이라는 프레임으로 또다시 국민 갈등을 부추기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김홍걸 당선자는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일부에서는 법을 만들어서 이미 안장되신 분들도 무덤에서 파내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177석이라는 권력을 가졌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것입니다. 백선엽 장군은 6.25 당시 낙동강까지 후퇴한 국군을 지휘하면서 북한의 총공세에 한 달 이상 막아내며 인청 산육작전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1.4 후퇴 이후 서울 탈환 때도 최선봉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북한의 남침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백세의 호국 원로를 편협한 이념 논리로 짓밟으려 하는 민주당의 오만함은 오싹함마저 들게 만듭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우리 국군의 역사적 사실조차 부정할 작정입니까? 백선엽 장군을 부정하는 이유가 북한 눈치보기일 수도 있고 윤미향 당선인을 보호하기 위한 물타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국민들의 갈등을 유도해 본인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정치가 국민 통합을 외면하고 기득권을 위해 국민 분열만 조장한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호국 영령의 명예와 우리 역사를 이념의 논리로 덮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이야, 이 첫 번째부터 우리 조경태 의원 지금 이 글을 읽고 답답하죠. 지금 백선엽 장군의 이 문제는 이 좌파 기력의 언론들도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도대체 미치지 않고는 이런 짓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저것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것들 전부 다 이런 분들의 희생이 담보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더더욱이나 그 김홍걸 당선자 앞으로 대한민국에 현충원의 안장 이거 둘째치고
비리를 저지른 자들은 국회에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김홍근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저질렀던 죄 때문에 처벌을 받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도 그저 국회의원 나가면 배지를 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흉악범까지도 국회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자들이 들어가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다시 아유 참 이 뭐 말하는 자체가 이 좀 무슨 뭐 우리가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뭐 이런 토론을 해보고 할 이 계제가 돼야 뭐 얘기를 할 텐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김홍걸이는 백선엽 장군의 문제를 얘기할 정도라면 자기 아버지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김대중은 살아생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은 절대 핵을 만들지 않는다. 핵을 만들 수도 없고 만약에 만들면 내가 책임지겠다. 당신 아버지 말부터 되새겨 보라고. 입을 닫고 있어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참, 아이고 제가 보기에는요 어디 저쪽에 한쪽 귀퉁이 띄서 이런 사람들 따로 살게 만들든지 아니면 다 북한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북한 거래 좋아하면서 왜 북한 안 가냐고. 난 그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자유민주주의가 싫고 오로지 북한하고 형님 동생 하고 싶으면 거기 가서 살면 될 거 아니냐고. 왜 여기 있으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냐고. 이 단편적인 예가 하나요. 미국의 교포 중에 노길남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이게 북한에 한 60몇 번 갔다 온 놈이에요.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모든 복지적 혜택은 다 받아가면서 매일 미국만 씹어대는 거예요. 하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번에 미국의 우한폐렴 덮쳐가지고 이 우한폐렴 걸려 죽었어요. 나쁜 짓을 하면 하늘이 가만두겠냐고. 그리고 이놈의 정권 들어와서 4년차까지 계속해서 과거로만 갑니다.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동학남도 민주유공자에서 그 성역 재단 만들고 난리 났습니다. 나라 돈 이제 전부 좌파들이 공적으로 타서 좌파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우파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데 정신 못 차린 통합당은 좌파당으로 가버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좌파가 이지랄하면 우파도 났어야 되는데 전부 주댕이 물고 있어요. 뭐 한마디 하면 그냥 융단 폭격 받을까봐. 그래도 조경태 의원처럼 이렇게 나서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에휴. 자, 두 번째는 공산화 되는 소리가 들립니다는 이필령님의 글입니다. 180석이 출범도 안 했는데 벌써 핵폭탄이 떨어져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은 한명숙을 재심해서 무죄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한명숙은 1944년 평양 출신입니다. 남편 박성준은 1940년 통영 출신이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간첩 사건인 통역당, 김종태 등 15명이 구속될 때 같은 조직원으로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15년형을 살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수개인 김종태 외 4명은 사형 집행이 되었고 김진락, 신영복, 이민규, 이지학 등과 감옥에 갔는데 신영복은 감옥에서 전향서를 쓰고 나왔으나 박성준은 끝까지 민중봉기와 공산정권 수립을 해야 한다면서 전향하지 않은 간첩으로 혼자만 15년형을 다 채우고 출소를 했습니다. 1967년 박성준과 한명숙 부부는 신영복에게 포섭이 되어 활동을 하였고
북한의 진행을 받는 간첩들로서 공산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키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통역당 조직을 통일일꾼이라고 칭하고 지금도 북한의 간첩단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을 영웅으로 취급합니다. 해주 사범대학을 김종태 대학으로 개명을 하고 평양 시내 거리 두 군데를 김종태 거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한명숙은 철저한 종북 좌파 사상으로 현 정부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국회의원 장관 최초 여성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총리 때 대형 태극기를 짓밟고 연설을 하였고 6.25를 북침이라고 주장했으며 한신건영 고 한만으로부터 정치뇌물 9억 원을 받아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추징금 8억 8천만 원이 최종 확정되어서 감옥살이를 한 사람입니다. 받은 돈 중에서 1억 원 수표를 동생에게 전세 자금으로 주는 등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형이 확정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강압수사를 받았고 한만호 비망록 잘못 등의 이유로 재심받아 사면복권을 법무부 장관 등과 합치하여 진행하려고 선전포고를 이미 하였습니다. 귀신도 할 수 없는 것을 이들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역사도 왜곡하는 이들을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추징금 취소 무죄에 대한 국가 배상금 등 수십억이 국고로 지급되는데 기가 막힙니다. 문재인은 신영복을 최고로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했고 한명숙의 형 확정 때는 눈물을 보였고 한명숙이 당대표 장관 총리 등을 할 때 신세진 추미애 등이 지원 사격할 것이 뻔하고 180 핵폭탄의 융단 폭격하면 안 될 것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피는 바꿀 수는 있어도 사상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들의 철저한 종북 사상이 대한민국이 우리도 못 느끼는 속에 공산화되어 가고 있는데 국민의 가반은 이들이 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도 답답하죠. 한명숙이 무죄가 되면 대한민국의 악질 살인범이 아닌 우파 진영에서 끌려다니는 사람은 다 무죄로 풀려나와야 됩니다. 좀 좌파들도 이 머릿속에 진짜 뭐가 다른지 한번 봐야 돼요. 이런 게 가능하다고 여론몰이를 하고 이것저것들 막 튀어나와서 한마디씩 거드는 거 보면 참 꼴값 떨고 자빠졌어요. 에? 에휴, 아무리 민주당이 좌파지만 그 중에서는 종북과 극좌나 뭐 이런 것들 좀 분리하세요. 명색이 여당이면 나라 걱정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나라를 빨개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요. 뭐 난리가 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다 아는 그 잘못을 아니라고 빤빤하게 나서서 이제 180석 정도 있으니까 우리가 밀면 무조건 된다. 그래, 다 무죄 받으라고. 무죄 받는 건 좋은데 국가 돈 좀 가져가지 말라고. 나라는 안 그래도 복지 포퓰리즘에 곧 부도나게 생겼는데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심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거 보고도 그래 뭐 한명숙 그럴 수 있지. 예, 그래 뭐 우한폐렴 뭐 우리 뭐 안 죽으면 천만 다행이지. 예, 마스크 뭐 줄서라게 서면 되지. 예, 전부 이런 식입니다. 더더욱이나 10대, 20대, 30대 미래에 자기들 빗덩거리가 되는 것도 모르고 앉아서 이런 것들이 공부를 해서 나중에 대한민국 뭐 줄기차게 차고 앉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망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 70년 사이에 자신이 양보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새끼 먹을 거 한 끼 먹고 진짜 없는 나라 국민으로서 해외 나가서 돈 벌어오고 월남 전쟁판에 가서 목숨 바쳐서 세우는 이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킬 생각하고 70년 만에 요렇게 통째로 말아먹을 수가 있습니까? 배연망도 유분수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도대체 우파의 지성인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백선엽 장군이 저래도 육사 출신이라는 것들이 아이고 참 같지 않습니다. 공군병장 손병장도 지금 열이 받아 죽을 지경인데 이런 거 보고도 열이 안 받나 봅니다. 우파 정치인들 뭐합니까? 한명숙이 무죄하겠다는데 이런 거 보고도 열 안 받습니까? 이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장 석방하라고 얘기 못하는 거요. 저 쪼다리만 모였으니까. 에이우 들어. 에이우 들어. 자, 세 번째는 한심한 미통당을 바라보면서. 촌부시경님의 글입니다. 딱 얘기하면 바로 미통당 바로 나오잖아요. 미통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하는 언행을 보면 어떻게 저런 자가 자유우파를 대표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건지 피가 거꾸로 솟구칩니다. 한번 배신한 자는 또 배신한다는 것이 진리인가 봅니다. 김무성, 유승민, 하태경, 이준석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포장지만 다르지 영업부터 행동까지 아주 똑같은 판박이들입니다. 웬만하면 속으로 삭히며 참고 또 참아왔는데 이제 보니 참는 게 아무런 덕이 없다는 배신감에 사로잡혀 분노할 수밖에 없고 대한정당을 찾을 수밖에 없겠다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건배체를 5번씩이나 달아준 지영민과 자유 우파 국민들의 뜻과 바람을 그렇게도 헤아리지 못하고 무슨 야당 원내대표 역할을 하려는지 당장 그만두고 낚시터로 떠나길 바랍니다.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는 4.15 총선 부정선거 결과 그 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상갓집 오줌 마른 개처럼 왔다 갔다 하는 김종인을 데려다 더불어 터진당 이중대로 통합하려는 이런 분위기니 우파 애국시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지경입니다. 정말 나라가 미쳐도 이렇게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미쳐 돌아가니 기댈 데가 없고 갈 곳이 없어 방황하고 있습니다. 정상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단 몇 분이든 몇십 몇백 분이든 진정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망가져버린 나라 안보와 경제와 공정과 정의를 위해 분연히 일어나 앞장서서 싸워줄 의인을 찾습니다. 지금도 의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성웅 이수신 같은 분이 왜 없겠습니까? 이제는 났어야 합니다. 민경욱 의원의 고군분투나 공병호 박사, 손상대 대표, 신혜식 대표, 이봉규님 이들만의 힘은 딸리고 동력이 달립니다. 검찰의 윤석열 총장 혼자의 힘으로는 중과 부직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썩어 문드러진 청과 산부의 완장찬 나리들 황부를 가감하게 도려내고 새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 줄 것을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기원합니다. 이 땅에 정의와 공정과 자유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헌법의 가치, 옳고 그름의 법치도 기대난망입니다. 무슨 수를 썼으라도 4.15 총선의 총체적인 부정선거를 바로잡아 문정권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합니다. 어쩌면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라는 하늘이 내려준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위 모든 바람이 현실화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화가 많이 나신 글이에요. 저도 글을 쓰면서 시를 쓰면서 차오르는 화를 주체하기가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이번에 4.15 총선의 이 총체적인 부정선거를 보고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이제 6월 1일부터 손상대 TV를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답해야 될 엄청난 방송이 매일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 옳고 그름의 법칙, 기대난방이 아니라 이미 사라졌습니다. 나라는 시뻘건 물로 도배가 됐고 하루가 멀다 않고 문재인의 말대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좌파들의 강난이 시작된 겁니다. 돈을 받아 처먹은 게 현실이 드러났어. 형까지 살아놓고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대한민국 군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인 백선엽 장군을 현충원에 못 모시겠다는 또 이런 작태나 박정희 대통령을 비아냥거리듯이 친일파를 국립묘역에서 파내야 한다는 이런 얼빠진 인간들이나 그런 걸 보고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파의 지신과 지성인들, 정치인들, 답답하시죠? 모르고 그냥 눈 감고 살아버리면 좋겠는데 그 하는 꼬라지가 100% 이 나라는 공산화될 것이고 100% 이 나라는 망가질 것이라는 이 확신 때문에 그냥 눈 감고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우리가 잡겠다고 해서 잡아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을 보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정권을 보내봤지만 이런 정권은 앞으로도 없어야 되겠지만 이 정권으로 끝내야 됩니다. 임기 끝까지 가는 것도 불편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슝 하고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구멍가게도 이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갈팡 질팡 임기 응변식으로 땜빵식으로 꼼수에 거짓말로 미치지 않고 대한민국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것만도 하늘이 준 영광이라고 생각해야죠. 진짜 귀신도 없습니까? 이런 인간들 좀 안 잡아갑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데모만 하던 놈들이 주위에 포진하고 있으니 이름을 밝히지 않는 분의 글입니다. 얘네들은 교묘하게 국민들을 옥죄는 방법만 연구한 놈들이라 선거도 부정선거로 획책하고 지지율도 가짜로 조정하니 국민들은 문재인이 잘하는 줄 알고 그냥 박수를 보냅니다. 언론은 방송사를 없앤다고 하니까 나쁜 뉴스는 못 나가게 하고 그야말로 자기들 멋대로 움직여지는 세상이라고 하겠지요. 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알기 시작했습니다. 조국이 나올 때만 해도 정의를 부러짓는 좌파의 돌연변이라고 생각했는데 윤미향이 나오면서 이제는 저들의 민낯을 느끼기 시작했을 겁니다. 더구나 윤미향 문제가 나오고도 어떤 놈은 윤미향한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등 실소를 먹으면 소리를 쉽게 내뱉는 걸 보고 저 뒤엔 문재인 세력이 있다는 걸 대부분 느끼고 있습니다. 정의연이 법위에 군림한다는 건 문재인의 정의를 만들기 위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했다는 걸 이젠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50명의 위안부 할머니들 중에 42명의 할머니들이 일본의 돈을 받기로 하고 8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받지 않고 문재인 정권의 반일 항쟁을 이끌어갔는데 윤미향 하나의 생각이었음을 그 뒤에는 문재인이 있었음을 이제는 알게 된 것입니다. 문재인이 아무리 억압을 해도
문재인이 넘어서지 못하는 커다란 산이 있습니다. 바로 문정문입니다. 문정문. 문재인이 저건 문재인이다. 문재인의 최대 약점인 경제가 어쩔 수 없이 문재인 일당을 몰아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엔 우리나라가 너무 큰 상처를 입는 것이 안타깝지만요. 아휴, 문재인 생각하면 결과는 뻔한데 대한민국 경제 망가지고 망가지는 경제를 보면서도 낮은 연방제에서 어찌든지 나라 벌겋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이 꼬라지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좀 깨어나서 이 정권의 각종 정책과 표풀림들이 전부 꼼수고 거짓말 이런 걸 좀 알아야 됩니다. 방송에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밑돌 뺏어 윗돌 뺏어 아랫돌 깨고 아랫돌 뺏어 윗돌 채고 뭐 이런 형태. 엄마 거 뺏어 아새끼 주고 아새끼 뺏어 엄마 주고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설마 하겠죠. 손상대 네가 아무리 그래 봐라. 대한민국이 망하겠어? 택도 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는데. 베네수엘라가 왜 망했겠습니까? 이런 꼬라지들 때문에 망한 거예요. 조국이나 윤미향 같은 자들을 두둔하는 이 대한민국 행태. 이런 나라에 도대체 정의와 공정과 공평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예단하건대 적어도 올해 한 9월이나 10월쯤 가면 길거리에 실업자 가득할 겁니다. 못 모르고 문재인을 지지했던 10대, 20대, 30대들이 알바도 없어서 또 직장이 망해서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백수로 살기도 문제예요. 아버지 엄마도 단돈 몇 푼이라 벌어야 그거라도 훌쳐서 막걸리를 사 먹든지 맥주를 사 먹든지 통닭을 사 먹을 텐데 엄마 아버지도 모조리 문 닫아 소상공인 자영업자 할 것 없이 모조리 문 닫았고 나면 한 가족이 통째로 서울역 노숙자로 살아가는 세상이 결코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4.15 부정선거와 관련한 그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텐데 어디까지 거짓말하고 어디까지 꼼수 부리고 어디까지 쇼를 하면서 개돼지 같은 국민들을 끌고 갈지 우리가 한번 두고 봅시다. 자, 일요일 아침 오늘 이 네 분의 글을 소개해드리면서 가슴 한쪽이 더 가깝해졌습니다. 어디 산이라도 올라가서 큰 소리라도 질러서 화를 좀 분출을 시켜야 정신맛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열받지 마시고 포기는 하되 대한민국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쪽으로는 우리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군도 없고 우리를 지켜줄 법도 없고 우리를 지켜줄 정치도 없고 우리를 지켜줄 정당도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언론도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경찰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오로지 정의만을 위해서 똘똘 뭉쳐서 썩어 빠진 대한민국을 수렁 안에서 꺼내도록 합시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오후 7시 오후 방송에 저는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